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뭐 현대판 시민 4대군가? 이게 친일파 매국노 이한용이 아니라 이 친중 매국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공국을 부정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못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공부하고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하고 지금 문재인이야 저 주사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현주소는 전혀 다릅니다. 저들은 지금 현재 70년 동안 김일성이가 만들어놓은 북한 매뉴얼 그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저들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흔히 말로 기동전, 이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직접적으로 남한을 뺏으려고 하는 6.25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예. 지금은 몇년 시간이 저희 하고 지금 제가 사회를 보니까요. 질문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이런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만 너무 하면 이제 골치 아픈데 이제 또 이제 사상전, 진지전 뭐 이렇게 이제 북한 매뉴얼이 그대로 있는데 얘들은 우리들처럼 오늘 뭐 당장 열받아서 뭐 강화문 강경에 나와서 문재인 물러가 이게 아니고 얘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70년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똑같은 행동을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밑으로 왔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서도 혼자서 활동해봐야 고정간첩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함으로써 집단화시키면 이게 흔히 말로 진지전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법조에 빨갱이 많다는 사실, 언론에 빨갱이 많다는 사실, 국회에 빨갱이 많다는 사실,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빨갱이들이 진지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지화 이후에 사상전쟁을 벌입니다. 이 사상은 적어도 여기 계시는 55세 이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는 그 사상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없는 어린 나이들 10대 이런 나이들을 대상으로 불건물을 주입하는 사상교육을 시키는데 이걸 세대로 줄이면 정교조예요. 이게 맞아요. 전문학자들이야 이런 부분을 다 하지만 실제 이런 걸 보고 깨부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은 있습니다. 그냥 저러다 말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정교조는 다 정리해 주겠지, 강성노조는 이러다 말겠지.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이 사상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교포인 것처럼 다시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각 노조의 말단 그리고 3D 업종에 다 들어가서 마지막 대한민국을 뒤집어 보려는 이 작전까지도 지금 수행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도록 토대를 닦아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는 저거들의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밥만 처먹고 눈만 뜨면 이승만 대통령을 씹어대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7월 발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무시한다는 그놈들은 100% 빨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안에서 자살을 안 하면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완전히 걷어내고 지금 젊은 아이들의 모든 책이 북한의 교과서와 똑같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문재인가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차 12번에 학생들은 정교조의 놀이개가 아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 18세를 한 살 차이라고 뭐 어떻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3이 학교 공부, 그러니까 수험, 대학 입시에 집중해야 될 나이에 왜 선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공부에 집중해야죠. 고3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이상한 정보를 주입시켜 스트레스 받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정교조 사태를 보면은 교사들이 중도적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불매 운동 선동하면서 그런 운동부가 찍혀있는 흰색 포스터를 제작했게 하고 그랬을 때 뭔가 가산점을 주게 하고 뭔가 잘못하면은 뭔가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시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걸 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뇌 교육을 통해서 올라와 버리면 이거는 정말 사상 주입에 가깝습니다. 학교에서 왜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사회생활을 나와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준비할 뭔가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원치 않는 교과목에 넘는 뭐 북한 김일성이 언제 죽었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상금을 주면서 골든벨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고3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되려면 내가 이 교육부 장관하든지 대통령 해야 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다리 땅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빨개를 한순간에 다 죽이지 않는다면 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가지 잘라요. 맞아요.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에 먹없는 귀신이 또 많이 들어다니면서 김정은한테 다 갖다 줘야 돼요. 예? 김정은한테 다 갖다 줘야 돼요. 이 문간첩 새끼 김정은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들 모가지 치면 가뜩이나 못생긴 대가리 김정은이거든 또 싫어해요 또.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냥 미숙이 갈아서 없애버린다. 맞아. 자,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강성 노조가 말아먹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 될 교육은 정교조가 말아먹는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교조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교조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그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한 가족이 모두 정교조 교육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55세 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자식 중에 그래도 한 놈은 애국자고 한 놈은 아닐 수는 있어요. 저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나라 세상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놈의 새끼가 왜 저게 문재인 좋아하는지 저게 촛불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이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빨갱이 세상들은 40년 50년 전부터 정교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아이들의 머리를 빨갛게 다 바꿔왔습니다. 한번 세뇌당한 이 머리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목을 잘라서 다시 갖다 붙이지 않는 한은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 그 전 지사도 말씀하시지만 대학 다니면서 사상교육에 잠시 멍들어서 헷가닥한 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성이 정립되지 않은 10대 젊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빨강 교육을 시키고 그 빨강 교육만 시키면 다행인데 그걸 띄워 올리려니까 제대로 된 건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죠?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완전히 깔아뭉대고 반대로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구한 영웅처럼 이렇게 세뇌화시켰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김일성, 김정일이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영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한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 나라가 만약에 2년 반 더 이상 간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빨갱이 교육에 멍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걸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문재인 끌어내려야 돼. 문재인 문간청. 정답. 자, 박수. 자, 적정화 주시면 바로 박수. 쳤어야 돼. 박수. 당장 끌어내려야지. 문간청 새끼야. 내가 보니까 빨갱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목도리가 빨간 게. 문간청 새끼 당장 체포해. 자, 당장 우리가 체포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온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책으로 배웠고 빨갱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는 이미 방공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다 교육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오늘의 한국인들은 나라가 잘못돼가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여기 나왔지만 정교조 교육을 받은 애들은 반대가 됐어요. 지금이라도 김정은이가 몰고 내려와서 남한을 초토화시켜서 북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는 참 좋겠다는 이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다시 원상태의 교육으로 돌리려면 없어져버린 도덕교육을 새로 시켜야 될 것이고 어른을 몰라보고 상강우리를 개가 물고같이처럼 알고 있는 윤리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이고 이제 정신 차린 부모들 상대로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이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이들이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싸그리 없어야 저거들처럼 문재인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요즘 애들은요 머리 세포가 단순 세포가 돼서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만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부모가 밉다. 우리 같으면 부모가 미우니까 더러워서 내가 집을 나가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가 미우면 니 주고 나 주고 다 죽어보게 그냥. 이런 식의 망가지처럼 개돼지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오늘 꽃감처럼 돈을 빼주고 그들이 절대 돈을 뿌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개돼지로 만들고 그 혁명을 일으켰던 게 중국의 목대동 혁명이에요. 이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이제 나라가 망해도 문재인 정부가 10만원,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개돼지처럼 살다 죽어도 괜찮다는 이 젊은 세대를 보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다 끄집어내서 믹스기에 갈아야 돼요. 맞아요. 세탁기에다 놓고 다 돌려. 내가 믹스기 공장 선전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세탁기에다 놓고 돌려버려. 다음은 대형 믹스 구해야 되겠다. 자, 패널들 보면 그냥 교육되는 말 하나도 안 해요. 그건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방송에 나와서 뭐 좀 안다고 나불나불 거리는 놈들, 요 전문용어로 시부리 적힌 놈들, 요놈들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열받는데 우리처럼 전문가들은 열 더 받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지금 A인데 B라고 B인데 C라고 그러고 계속 이런다고. 뭐 미운데 안 밉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방송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거 외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같은 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 중에도 얘기하다가 앞에 놈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러면 야 새끼야 막 문재인 대통령 이 새끼 막 이래 보면 다음부터 방송에 못 나오는 얘기예요. 아직 고성국 박사가 조금은 이게 좀 올라가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방송사 때문에. 그래서 정학훈 목사께서 방송국 만들어서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텔레비 보지 마세요. 그 열받아요. 안 봐요. 안 봐요. 봐요. 이제는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재수 없는 날이에요. 안 봐요. 재수 없는 날이에요. 열받아서 안 봐. 얼굴 보면 재수 없어가지고 막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올 텐데.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따로 얘기해 줄게요.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후배들이나 선배들 가면 안 된다고. 이 새끼 말이야. 네가 이 새끼야 뭐 기레기고 쓰레기라는 새끼야 막 이러버리면 못잡아. 얘기하면 이거 또 무너져. 이 건물 무너져.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모델을 쓰고 모델을 다 썼으니까 아니 생수하고 왜 그 모델을 쓰고 다니냐 보세요.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모자를 벗고 하게 되면 알게이들이 저 새끼가 저 손상되구나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제가 잡아 잡는 빨씨가 10년 때문에 뭐 경호를 뭐 붙이고 이래 다녀야 되는데 평소에는 모자 이래 쓰고 다니다 모자 싹 벗고 다니면 몰라요. 그거 와서 손상되시고 이러면 아닌데 장팔려인데 고맙습니다. 나도 모자 자, 안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네. 대전에만 되죠 뭐. 네, 그 정교조 이어가지고 또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교조 세대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또 연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 수 있다는 분들 모여 계신데 잠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교조 하면서 참교육 한다는 세네 개월 시켜놓고 자기 딸내미 조민은 어떻게 의대로 보냈습니까?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 제발 그렇게만 했으면 저 그냥 일이 나오시죠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저는 단군일의 최고의 유선자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조국이 진짜 뭐 조국을 살리고 있는 건지 이렇게 뭉치면 살고 찢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애국 시민들을 뭉치게 해준 뭐 결정적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국의 구속영장이 지금 나와야 될 판에 왜 정광훈 목사님과 이은혜 목사님과 구속영장이 나오고 조국은 이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고 열정 이 터져 상황에 열정 대해서 터져.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불날락한다. 이 상황은 개 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별 불날락. 그래 안 나와도 좌판들이 보기는 잘 나온 줄 알고 반응을 해주세요. 잘 들리죠? 예. 아이고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해야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마이크 소리 우리는 안 들리는데 앞에 분은 잘 들리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리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조국 사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국이 말아먹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인은 문재인입니다. 이것만은 역사가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지금 현재 2년 6개월간 국군 통수권자로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내가 여기 얘기하면 또 그 새끼 고발할지 몰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김종수가 아닌가? 그 위에 새놈이 있어요. 새놈. 청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김종수 요 놈의 얘기를 듣고 안에서 실행하는 놈이 또 두 놈이 있어. 윤시고 백시여 이게요. 그래서 이놈들 문재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A4 용지를 주지 않으면 이 상황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바보를 아니, 만들어놨어. 세상에 우리 밥 먹으면서 이래 앉아가지고 야 밥 잘 먹었다. 그래 먹었다. 오늘 날씨 춥더라. 괜찮더라. 김현지가 똑똑하대. 이러면 돼야 될 텐데 이 일을 둘이 말 안 돼도 이걸 통과한다. 그러니까 전한부 대장이 바보 됐어요, 바보. 뭐라고 써놨나 이래 보는 거예요. 이런 쪽팔린 일을 하고 다니는 게 문재인입니다. 맞아요, 바보 그런데 됐어. 이 문재인도 조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왜냐면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적어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친인척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깨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아들이 오만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뒷조사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나까지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문재인 정권의 반정부 인사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여차하면 잡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들지는 못하고 이걸 어떻게든 날려버려야 되는데 날릴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던 끝에 요번에 하여튼 제대로 날려버렸는데 자 그러면 왜 조국을 구속을 안 시켰을까 궁금하시죠? 네. 아마 그날 저녁에 조국 구속 기각이 됐을 때
아이고 니기랑 씨발 판사 새끼 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을 거요.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불러.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전체 그림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사파 이 계보도를 전체를 놓고 이게 지금 어떤 판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마이크 대고 했지. 이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봅니다. 자, 과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조국을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건의 몸통을 잡아야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다 잘해. 있는데 조국은 다행히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걸려 있어요. 예. 앞으로 좀 있으면 4개, 5개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한계들. 언젠간 잡아 넣으면 될 대상이요. 예.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곡입니다. 건덕진 판사가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에요. 경상도라서 우파가 아니라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반공격을 받았던 애국심 하나만은 뭔가 DNA에 좀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쫙 말을 하는 거 딱 붙어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너는 이미 영장 실질 심사부터 너의 죄는 다 소명이 됐고 너는 재질이 아주 나쁘다고 딱 못을 딱 박았어요. 예. 이거는 조국의 죄를 박는 게 아니라 조국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실세들을 한순간에 다 범죄자로 딱 낙인을 찍어서 이제는 그걸 윤석열 검찰 쪽에서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죄는 이미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잡아다가 족쳐서 주사파 계보대 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아야 이제 핀셋으로 뽑아내면 돼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는 조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조폭을 잡아들일 때 그냥 저놈이 두부기가 잡아 이게 아니에요. 조폭 계보도를 그립니다. 대장 누구, 행동대장 누구, 밑에 누구 딱 구멍을 만들어놓고 한 놈씩 잡아와 봅니다. 니 뭐 하던 놈이야? 나는 두드러피는 행동대장 행동에 딱 집어넣어요. 몇 놈 딱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야 대가리가 누구야? 대가리 손상되면 되는 손상대 잡아. 대가리 딱 만들 이걸 조폭 계보도를 검찰이 만들어서 조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검찰이 주사파 전체 일당을 이번 기회에 아주 일망타진을 해야 되겠다. 아멘. 386, 486, 586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이 운동권 출신을 걷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조국은 풀어주지만 조국 뒤에 조국이 염소라 그러면 또 개라 그러면 또 지랄해요. 염소라 그러면 그 염소 복비 줄을 잡고 있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몸을 잡아 쳐내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아하. 또 요걸 잡고 가면 옆에 또 구경꾼이 또 따라간다고 별명이고 요거까지도 요번에 싸그리 그냥 천수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멘. 대검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일 되면 임동호를 부릅니다. 모레 되면 성초로 부릅니다. 김경수까지 아주 싸그리 다 불러서 피를 말리는 방법. 제가 어제 저 누가 하나 뭐 말갱이는 몽둥이를 두드러 잡아야 되는데 몽둥이 때리면 인류가 죽는다고 이런 데 갖다가 딱 묶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바늘 하나씩 다 주고 지나간다 푹 한번 찌르고 가면 돼. 맞아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껍데기만 딱 남아있어요. 요때 믹스기 갈아야 가루발만 남지. 자, 우리가 여러분께서는 물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순 그 눈높이에서 보는 것만 갖고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좌파 이런 기레기 언론들 그리고 채널들에서는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저거 좋은 거 있으면 뭐 판사 공격하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어야 좌파하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식무장을 갖고 있어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보시고 우리의 목표가 문재인 끌어내린 거다 이러면 그 조국이 정도는 그냥 이 밑에 있다고 이래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누구 말 따나 조국이 안 되면 북국이라도 어떻게 잡아보려고 북어국을 끓였더니 북어국이 아니고 꽁치국이야.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라 봐요. 아니야. 마이크 잘 들립니까? 박수! 좀 속초물 났었는데 좀 이렇게 속초물 불나네, 좀 불나네. 내려갔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또 폐쇄가 되었지 아이고 않습니까? 열등서지. 맞아. 아니 그 기다리다가 진짜 나라 진짜 거덜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양반이 양반은 양반 무슨 양반이야? 개새끼 개새끼들 너는 똥이나 싸서 있는 이 새끼들 나를 막지.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같은 이 인간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그것도 영하 판도라 하나 맞다고 그러니까. 그 비록 원전 사고 확률이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막아야 된다면서 원전 폐쇄 선언을 하고 뭐 한 것까지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 쪽팔려서 진짜 아니 그럼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서요 그러지. 지들 나라 원전 폐쇄하고 딴 나라 팔러 다니는데 진짜 요즘에 우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긴데 슬픈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픈 현실이 정말 이번에 폐쇄 선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정말 이 수천조의 어떤 원자력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5조밖에 안 들지만 다른 나라에서 10조가 든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더 기술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랑 원자력 발전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다 말아먹고 있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아이고, 나는 뭐, 콘서트 한다고 이래서 와가지고 몇 마디만 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야, 이제 있는 지식 다 짜내더니 못 짜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좀 해서 오라고 했지. 그래도 있는 상식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북 울진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안에 조상의 땅을 다 갖다 바치고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향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기 하나 없던 대한민국에 곳곳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저도 처음에는 정오했습니다. 왜냐? 못 모르고 체로밀 사건에 뭐 어쩌고 북핵이 어떠고 막 이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다. 이건 진짜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하고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해봐야 진실을 알겠다 싶어서 공부를 해봤더니 요 바로 환경론자들이나 요 핵과 관련돼서 시부리 제끼는 요놈의 새끼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온갖 낭수를 만들고 돈들을 퍼뜨려서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한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해가는 데는 그 나라를 살찌게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산업. 흔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오늘날같이 잘 살 수 있는 주축들을 만든 초기 조선산업. 이 조선산업이 적어도 70년대 이후에 나라가 경제 패턴이 바뀌게 되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까? 그때 생각했던 다음 시장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커져서 폭발적으로 해외 수출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이 자동차만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경제의 이 폭이 너무나 커지는데 국민도 많아지는데 다 먹여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전자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적어도 2030년이 되면 전자산업도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도달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전자산업 이후에는 그 나라를 부강할 수 있는 것은 우주산업과 딱 하나 원자력 산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원자력 산업이 적어도 3천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이뭐 회사 수천 개 있어도 못 따라가는 시장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원자력 산업을 키운 그 인재들이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대한민국 기술자들입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영국까지도 심지어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그 기술자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한 이런 지금 작전들을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나라면 탈원전을 갖고 와서 원전을 다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고급 기술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그냥 우리 집에 개 키우는 개집처럼 뭐 몇 달 문 닫아놨다가 다시 열면 개집이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수조가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오늘 가동을 하다가 중지를 시키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폐물이 되어버립니다. 아, 미친놈이야 진짜.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자동차도 그냥 세워놓고 3년 놔두면 바퀴 다 내려앉아요. 중요한 거는 다시 가동을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 다시